네, 이렇게. 금일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산업 육성 특별위원회 출범식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심각한 기후변화를 둘러싼 상황이 위중하고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님, 예, 어려운 길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 산업특위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 산업특위 우원식 위원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신창현 위원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원욱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행정안전위원회 김명관 의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기후에너지 산업특위를 최초로 이제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신 분이신데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기후에너지 산업특위 위원장 우원식 위원님, 그리고 부위원장님이신 신창인 위원님, 이현욱 위원님, 그리고 김병관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자리를 정돈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호명해 드린 순서대로 저희가 임명장 수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위원장님의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우원식, 위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산업 육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이신 신창현 위원님의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신창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의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이원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의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김병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의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김성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마지막 위원님이십니다. 예, 위성군 위원님의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위성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사업 육성 특별위원회 이해진에 발족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각 특위에서 임명장을 주면 대개 딴 특위는 한 사람한테만 주는데 오늘 제목이 길어서 그런지 여러 의원님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우원식 위원장님, 신창현 간사님, 김성환 위원님, 위성건 위원님은 지난달에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덴마크를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덴마크는 지난해 발전량의 73%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했고 2030년까지는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린 지금 한 6% 정도 되나요? 그에 비하면 참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진 재생에너지 보급 현장을 직접 찾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에도 아주
큰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1.5도를 넘어가면은 2도를 넘어가면은 아주 지옥의 묵시록이 펼쳐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5도까지를 유지를 해야 해수면이 10% 정도 낮아져서 1000만 명이 위험에서 벗어나고 육지 동식물인 서식지를 잃지 않을 확률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5도 목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45%를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속도가 매우 늦습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충해서 온난화를 막을 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안에서 저런 참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일 제가 태안에 가보려고 하는데 정말로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대책이 이번에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 예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왔는데 결국은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가서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진 방법으로 갖가지 이론을 펴가지고 온난화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아주 집요하게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지 말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제일 많이 배출가스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이 선도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국제적인 라운드를 잘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작하지만 우리나라도 가장 선진적인 그런 모범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께서 기후에너지 산업특위에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개별 임명장을 개별적으로 수여하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만큼 기후에너지 산업특위에 거신 기대가 크다라는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일단 백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요. 이미 올라오신 6분만으로도 600명 몫의 정책이 쏟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기후에너지 관련된 정책과 더불어민주당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막중한 임무를 지고 계십니다. 기후에너지 산업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원식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우원식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에너지 전환 산업육성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을 두고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원래 하는 일이 환경, 인권, 또 노동권, 그리고 갑을 이런 갑의 횡포, 의료 눈물 이런 거를 주로 하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권을 강조해왔던 사람인데 제가 제 이름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특위를 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새로운 일을 맡게 돼서 정말 잘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일을 시작을 합니다. 지난 15일 제24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 극복의 마지막 기회 이런 제목으로 회의를 하고 그리고 파리협정 이행 지침이 채택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그 이행 계획에 담아내야 하고요. 그리고 각국은 그 목표에 따른 그 목표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겁니다.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그 첫 번째 과제가 두말할 것도 없이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안전 신화가 붕괴된 원자력 발전 그리고 미세먼지의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력 발전 여기에 의존하던 우리 에너지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 전환이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하고 깨끗한이라는 당위적 차원의 문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얼마 전에 바람의 나라 덴마크를 다녀왔습니다.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인구 7만에 머무르는 작은 항구 도시 SBL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기는 과거 어업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던 곳인데 여기가 해상 풍력 발전의 전초 기지가 돼서 유럽에 나가는 그 해상 풍력 발전의 한 90%를 여기서 제작을 하고 그리고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덴마크는 현재 전체 에너지의 73%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RE100을 선언한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덴마크로 옮기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덴마크는 이를 위해서 북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광 케이블을 까는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에너지 전환이 단순히 깨끗하고 안전한 이것을 넘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고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덴마크 SBL을 향해서 아주 뚜렷하게 봤습니다. 우리의 군산이나 이렇게 많이 어려워진 도시들, 항구 도시들을 비롯한 어려워진 도시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SBL 항을 한 번씩 가보는 게 꼭 필요하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어떻게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현장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리백에 동참하고 있는 155개의 세계 선진 기업들이 협력업체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것을 의무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이 이제는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핵심 자동차 산업인 이 산업에서도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그 변화를 함께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산업 경쟁력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얼마 전 폭스바겐이 204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아예 생산 판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또한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이미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선언했고 중국과 미국도 친환경 자동차 의무 판매를 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대열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일선 그리고 정치권의 상황은 이런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이런 자문에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오히려 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은 연일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면서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한말 쇄국 정책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함으로 해서 나라를 아주 수렁으로 빠뜨렸는데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원전과 화력 발전에 의지하는 에너지 쇄국 정책, 저는 이것은 에너지 쇄국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에너지 쇄국 정책은 우리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그 덴마크에 가서 그 현장에서 분명하게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산업 육성 특위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산업 육성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현장에 찾아가 꽉 막힌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업들과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산업부와 함께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특위위원님을 비롯해서 오늘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이 함께 지지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마지막에
함께 합시다를 3번 외쳐주십시오. 제가 원래 운동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호 외치는데 능숙하고, 그런데 이거는 마음을 함께 모으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호를 외칠 때 함께 합시다 3번 해주십시오. 지구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에너지 전환,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상과 함께 멋진 시간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후 에너지 전환 산업 특위하고 같이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가셔야 될 가장 중요한 분이신데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성윤모 장관님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산업 육성 특별위원회 출범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산업 전환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저희는 직면해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도전이 우리에게도 또 다른 하나의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준비하고 또 국민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들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범하는 이 특별위원회가 바로 그런 길을 찾아나가는데 앞에서 앞장서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정부도 함께 국회와 또 민주당과 함께 해서 이 길을 찾아나가는 데 함께 돕겠습니다. 금년 여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은 미래를 찾아보기 힘든 폭염을 경험하고 또 인명과 또 재산 피해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시감한 한 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전통적 에너지 산업의 대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질 것이며 에너지 산업은 결국 재생에너지와 이를 발음하는 연관 산업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공조도 점차 강화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말 막을 내린 제20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파리 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이 채택이 되었고 197개의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국제사회 요청에 동참할 의무가 있으며 변화의 흐름을 놓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틀 전 저는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우리 부처의 내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업무 계획에서 밝혔듯이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내년에 올해 목표 대비 38% 증가한 2.4기가와트 신규적인 보급을 통해서 3020 계획의 이행을 본격화하고 또 계획 입지제도의 도입, 주민 참여형 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서 지역의 수용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리백 캠핑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도 등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수요관리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입도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을 마련해서 저효율 에너지 소비 구조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전 핵심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에너지 전환 펀드도 조성하는 등 정책적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술로 에너지 전환을 완성한다는 목표하에 에너지 신산업도 적극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3020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태양광, 풍력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 또 원전 해체, 전력 중개 사업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신산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인 수소 경제의 활성화에도 과감히 도전하겠습니다. 수소차, 또 연료전지를 양대 추돌해서 22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경제 생태계를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수소 경제 로드맵을 마련해서 수소의 생산에서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별 상세 대책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의 공급 및 수요, 또 산업 육성까지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에너지 공급, 그 중에서도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전력 믹스 부분에 사회적 관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특위의 출범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의회를 확장하고 또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과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중장기 종합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국회와 국민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뜨겁게 지구는 차갑게 기후에너지 산업특위 화이팅!